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산림기사, 산업기사 필기 공부를 계속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조리막, 경영학, 보호학 이렇게 세 개에서 중요한 토픽들로 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동안은 다루지 않았던 임도공학을 또 한번 새롭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산림기사든 산업기사든 임도공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산림기사에서는 임도공학, 사방공학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교과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산업기사에서는 이 임도공학과 사방공학과 저희 임도에 들어있는 임업기계 있죠. 그걸 세 개를 합쳐서 산림공학이다라고 해서 산업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임도공학 단원 중에서 저희가 산림측량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기사에는 들어가지만 산업기사에는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측량 단원의 공부를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뭐 그런데 나는 그냥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들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임도공학에서 저희 교재 제6장에 보시면 산림측량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측량 단원 중에 저희 측량에는 뭐 컴퍼스 측량 또는 트래버스 측량, 평판 측량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 산림 측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저 측량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고저 측량의 일반적인 내용을 보시고 용어 정리다라고 해서 용어 정리와 함께 계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부를 하실 겁니다.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잘 봐두시길 바랄게요. 자, 먼저 이제 저희 고저 측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이름이 고저냐? 어떤 기준면으로부터의 높낮이를 알아보는 측량이다. 그래서 고저 측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고저 측량을 할 때에는 여러분 이러한 기기를 이용해요. 이 기기 이름이 뭐냐? 레벨이라고 불러요. 한글로는 수준 측량 기기예요. 수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면으로부터 높낮이의 정도다라고 해서 수준이다라고 해요. 그런 수준을,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부터의 높낮이를 알아보는 측량이다라고 해서 수준 측량이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레벨을 이용한다라고 해서 레벨 측량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임도에서 임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임도의 종단면도, 임도가 산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산 위로 해서 설정이 되는 이 종단면도를 측량할 때 이용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고저 측량입니다. 그래서 고저 측량의 이름은 수준 측량 또는 레벨 측량이다라고도 하는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서 이제 하나씩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저 측량에서는 아까 레벨이라는 기구와 함께 표척을 이용합니다. 표척에는 여러분 우리 자처럼 여러 가지 수치들이 적혀져 있지요. 그래서 이런 표척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임도의 어떤 종단 측량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시작되는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벤치마킹이다 또는 수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점에서의 높이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수준면, 기준면이라고 합시다. 제가 기준면으로부터의 높낮이를 알아보는 게 고저 측량이다라고 했었죠. 이걸 기준면이다라고 했을 때 이 높이, 표고를 이미 알고 있고 표고를 이미 기재를 해놓고 표고를 이미 알고 있는 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요 표고만 아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고를 알고 있는 시작점을 우리가 벤치마킹 또는 수준점이다 라고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수준점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측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때 레벨을 이 표척 사이에 두시고요. 얘는 뒤쪽이죠. 뒤쪽의 표척의 눈금의 값을 읽은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후시. 뒤를 봤다 해서 후시예요. 그럼 반대로 진행 방향의 앞쪽에 표척의 값을 읽는 건 앞전자를 써서 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뒤를 봤다 해서 백사이트에서 BS, 앞을 봤다, 포어사이트다 그래서 FS다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우시고 뭐가 전신시는 요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가 되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지점에 세워둔 표척의 눈금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후시였어요. 기지점이다. 이미 이미 알고 있는 점이 기지점이에요. 즉 뭐냐면 벤치마킹, 이미 이 높이에 표고를 표시를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함께 그 표준점을 이미 알고 있는 높이를 이미 알고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지점이다라고 불러요. 그 기지점에 세워둔 표척의 눈금을 읽는가. 그럼 반대로 얘는 지금 요 표고를 알아요? 높이를? 모르죠. 모르는 미지점이에요.
미지점에 세운 표척의 눈금을 읽은 값을 전시라고 하는구나. 어쨌든 전진 방향으로 읽은 건 전진, 전시, 후진 방향으로 읽은 건 후시예요. 이 레벨은 여러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위를. 삼각 다리가 있고요. 위를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벤치마킹, 후시, 전시는 다 아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거. 자, 이제 이 수준면으로부터 이 기계의 시준선까지의 수직 높이,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계고다라고 불러요. 기계의 높이다라고 해서 기계고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표척이 각각 세워진 곳에 집안의 높이, 이 시준면으로부터 집안의 높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집안고다라고 불러요. 집안의 높이니까 집안고다라고 부르겠죠. 자, 게다가 자, 우리 아까 이쪽이 전진 방향, 측량의 전진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 뒤쪽을 읽은 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후시다. 앞쪽을 읽은 값을 뭐라고 했어요? 표척의 눈금 값을 전시다라고 한댔죠. 자, 그러면 이 기계고의 높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알고 있는 지방고, 우리 여기 지방고는 벤치마킹이다라고 해서 이미 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알고 있는 지방고에다 후시를 더했더니 기계고가 되고, 그럼 이 기계고에서 다시 앞에 전시를 빼면, 전시는 우리 표척을 읽으면 되니까 전시를 빼면 사실 여기는 여러분 모르는 지방고였어요. 주어진 지방고가 아니라 모르는 지방고였어요. 기계고에서 전시를 뺐더니 이 모르는 지방고를 알 수가 있게 되네요. 구할 수가 있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측량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고저 측량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기계고는, 이 기계고는 결국 알고 있는 지방고인 기지점의 지방고에서 후시를 더한 게 기계고다. 그쵸? 기계고죠. 자, 그러면 이 알고자 하는 미지점의 지방고, 얘는 사실 지금 모르는 지방고예요. 지방고라는 건 처음에 벤치마킹에서 한 번만 알아요. 얘를 이제 모르는 지방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 기계고에서 전시값을 빼주겠죠. 그래서 기계고에서 전시값을 빼줬어요. 그쵸? 기계고에서 전시값이 됐어. 그러면 알고자 하는 지방고가 나와. 근데 이 기계고는 그 전에 후시하고 지방고, 알고 있는 기지점의 지방고랑 더한 거죠. 즉 이거 두 개 더해서 전시를 빼면 내가 알고자 하는 지방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점의 지방고 더하기 후시점하고 전시를 빼면 뭐라고요? 미지점의 지방고, 요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 기계고 지방고 구하는 요 식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고저 측량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방금은 우리가 딱 이렇게 한 텀만 봤는데 이번엔 제가 여러 텀을 좀 가지고 와 봤어요. 자, 이쪽이 이제 벤치마킹인 거죠. 수준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측량을 이어나갈 거예요. 자, 그럼 표척을 각각 점에 세웠어. 얘는 넘버 제로. 자, 이제 측점은 여러분 순서대로 불러요. 벤치마킹만 처음에 저렇게 부르고 넘버 제로, 넘버 2, 뭐 넘버 3 이렇게 측점마다의 번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기계로 다음 표척을 세운 걸 보려고 그랬더니 볼 수가 없어.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 레벨을 이제 한번 옮겨요. 한번 옮겨. 다리 세 개를 놓고 다시 후시 보고 다시 전시 보고, 그 다음에 이 표척 같은 경우 바로 또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굳이 레벨을 옮길 필요가 없어요. 다음 측점을 읽지 못할 때 그때 레벨을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얘한테는 지금 뭐예요? 전시 FS. 얘한테는 뭐예요? 지금 후시. 그쵸? 같은 표척에서 후시와 전시가 동시에 있죠. 넘버 원에서의 이 표척에서는 후시와 전시가 동시에 있어요. 이렇게 후시와 전시가 모두 있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기점이다 라고 불러요. 터닝 포인트다 라고 해서 TP점이다 라고 불러요. 왜냐? 기계를 한번 터닝해서 갖고 온다라고 해서, 그래서 터닝 포인트 이기점이다라고 불러요. 자, 그럼 얘는 여기 여러분 전시만 읽었겠죠? 얘는 전시 FS. 얘도 마찬가지로 전시만 읽었어. 그쵸? 그러면 이런 점과 같이 전시만 읽은 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중간점이다라고 불러요. 또는 IP점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중간점 IP점. 얘는 전시만 읽은 점.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양이 벤치마킹서부터 시작해서 넘버 3에서 끝났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마지막은 무조건 여러분 전시만 읽고 끝나요. 왜냐하면 또 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전시만 있더라도 마지막은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이기점이라고 합니다. 즉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측량에서 마지막은 무조건 여러분 터닝 포인트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계산식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텀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고저 측량이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제 제가 야장 기입 방법이다라고 해서
방금과 같이 측량한 것을 우리 아까 후시, 전시, 기계고, 지반고 이런 것들을 구했잖아요. 그런 것들의 수치를 표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야장이다라고 하는데, 야장을 기입하는 방법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 고저 측량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기고식 야장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대로 하는 것들, 그대로 해서 후시, 전시, 기계고, 뭐 지반고 등을 써서 내는 게 바로 기고식 야장법이에요. 자, 그럼 방금 했던 간단한 용어 정리에서의 원리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여러 텀을 딱 그려놨죠.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텀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쫙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여기 이제 벤치마킹이다. 그쵸? 그래서 벤치마킹에서 예를 들어 여기 뭐 30m면 30m 이렇게 정해줘요. 수준 점으로부터 이미 주어져요. 그거는. 그러면 알고 있는 지반고에다가 내가 잰 후시의 값을 더하면 기계고가 나오고, 기계고에서 내가 전시값만큼 빼면 다시 다음 지반고가 나오고, 그럼 이 지반고가 나왔죠? 그럼 이 지반고에다가 다시 얘는 또 뭘 한 거예요? 지금 후시를 한 거죠. 진행 방향 여러분 이쪽이에요. 다시 후실에다가 지반고를 더했더니 또 다시 기계고를 알 수 있고, 이 기계고에다 다시 전시를 빼면 여러분 지반고를 알 수가 있고, 이건 여러분 이제 레벨이 옮겨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는 그냥 기계고에서 다시 요 전시를 빼면 또 지반고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죠. 자, 이제 지반고 알았어. 얘 뒤에 또 후실 알았죠. 그럼 후시하고 지반고하고 더했더니 기계고를 알고, 기계고에서 마지막에 전시를 뺐더니 뭐가 또 지반고를 알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고저 측량, 그 중에서도 기고식 야장법의 원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이미 알고 있는 지반고에서 후시값을 더해 기계고를 구하고, 그 기계고에서 다시 앞에 있는 전시값들을 빼, 그래서 다음 지반고를 순차적으로 구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시작점으로부터 벤치마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다 그러면 마지막 측점 넘버 4까지에서의 이 높낮이의 변화를 알아보는 측량이 고저 측량인 겁니다. 자, 이제 요 말 또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점부터 시작해서 이 점에서 측량이 끝날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의 지반고는 벤치마킹으로 주어졌고, 아까 뭐 더하고 빼고 기계고 구하고 뭐 지반고 구하고 한 다음에 이 마지막 점의 지반고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지막 지점의 지반고와 벤치마킹과의 차를 통해서 얘는 처음보다 높이가 얼마나 높아졌구나, 또는 처음보다 얼마나 높이가 낮아졌구나 등의 높낮이의 변화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총 고저차는 후시 합계와 이기점 전시 합계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반고의 차이로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후시 합계와 이기점 전시 합계의 차이로도 알 수가 있대요. 그럼 우리 한번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 벤치마킹에 여러분 30m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제가 이거 좁게 그렸지만 사실 수준면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30m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얘가 후시를 봤더니 4m, 전시를 봤더니 2m. 다시 보이지 않아서 레벨을 옮겼어. 레벨을 터닝했어. 그래서 다시 뒤를 봤더니 4m. 앞에 전시를 봤더니 2m. 또 앞에 전시를 봤더니 1m였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총 고저차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0m하고 4m를 더하면 기계고가 나오겠죠. 그럼 기계고는 34m야. 그럼 34m에서 전시를 빼면 여러분 다음 지반고는 32야. 32에서 다시 후시를 더하면 얘 기계고는 얼마예요? 36이죠. 36에서 다시 전시를 빼면 얘는 지반고, 다음 지반고는 34야. 그쵸? 다음 거 기계고가 36이죠. 36에서 전시만 빼면 얼마? 얘는 35야. 그러면 이 부분의 지반고 측점 1, 2, 3에서의 지반고는 뭐야 여러분? 35m야. 근데 우리 아까 벤치마킹에서 얼마였죠? 여기가 30m였죠. 30m에서 35m로 높아졌으니까 몇 미터가 상승한 거예요? 5m가 상승한 그러한 지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를 후시의 합계와 이기점 전시 합계의 차이로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후시만 다 더해봅시다. 자, 이기가 본 게 후시, 여기서는 4, 여기서도 후시 4. 여기 후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이기점 전시 합계래요. 자, 이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시와 후시가 함께 있는 점이었어요. 그럼 전시와 후시가 함께 있는 점은 이 점. 제가 이기점은 TP다라고 했었어요. 터닝 포인트. 이기점은 전시와 후시와 같이 있는 점과, 그리고 무조건 제가 마지막은 전시 하나만 있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점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기점이 여기에서 전시의 값은 2,
또 여기서의 전시값은 1. 아까 그리고 후시는 2개. 그러면 후시의 합과 이기점 전시의 합의 차이로 구한대요. 그러면 얘를 더하면 8, 얘를 더하면 3이니까 결국 뭐? 5만큼 상승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35m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총 고저차는 후시의 합계에서 이기점 전시의 합계의 차이로도 구할 수 있고 집안고의 차이에 의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을 식을 한번 더 정리를 하실 거예요. 아까 용어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제가 식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저희가 고저 측량이다라는 것은 벤치마킹으로부터 시작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에 가면서 후시 또는 전시 등을 읽음으로 인해서 기계고를 알고 그로 인해 집안고를 알면서 차차 계산해 나가는 그러한 측량법이다. 그래서 자, 기계고는 어떻게 구한다고 여러분? 기지점의 집안고에다 후시를 읽어서 기계고를 구한다. 그쵸? 그럼 미지점의 집안고. 자, 2점. 2점이 미지점이에요. 앞으로 진행하는 쪽의 집안고는 우리가 다 몰라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지점의 집안고는 알고 있는 기계고에서 전시를 빼면 알고자 하는 미지점의 집안고가 나온다. 지금 그거죠. 근데 이 기계고는 결국은 후시 더하기 기지점의 집안고니까 후시 더하기 기지점의 집안고에다 마이너스 전시가 된다. 최종 고저차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후시의 합계에서 이기점 전시의 합계인데 마지막은 뭐로 본다? 전시만 있어도 이기점의 합계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시를 다 더해준 다음에 결국 뭐냐면 여러분 이기점의 전시의 합계는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총 고저차가 나온다. 또는 처음 집안고 벤치마킹과 나중에 우리가 계산한 집안고의 차이에 의해서도 최종 고저차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아니고 좀 심층있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사실 이제 여러분 야장기, 기고식 야장기 표가 있죠. 그 표를 통해서 문제가 종종 잘 나오고 수치들도 거기랑 똑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재가 됐던 뭐 기출 문제가 됐던 이렇게 나온 형식으로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집안고를 계산하는 것, 어떤 측점에서의 집안고라든지 또는 어떤 측점에서의 기계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끔 문제가 나와요. 가로가 나오고. 그랬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셔서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고 방금과 같이 원리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또 측량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오늘은 용어 정리하고 원리 이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또 과목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